티키타카 축구가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에이스에 기대는 축구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에이스에 기대는 축구는 사실 그 에이스 한 명이 있으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 독재라고 하겠죠. 근데 민주주의를 하려면 11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이 다 돼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움직여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훨씬 어려운 체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쉽게 이제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계속 독재에 빠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만들기 어려움에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방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독재라서 독재가 달콤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만들기 쉽고 성과가 금방 보여서 그렇지 그게 예를 들면 길게 가면 결국엔 비효율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독재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봤을 때 실패하지 않는 만들기는 어렵고 그걸 유지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네. 뒤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가꾸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축구 얘기를 리바오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전술을 짜게 되면 스타 플레이어가 공을 잃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1명의 선수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공을 네. 뭐 잃거나 어떤 제공권을 뺏기거나 뭔가 실책을 해도 메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스타 플레이어 의존하는 축구가 어떻게 보면 왕정인데 그렇죠. 그 왕정의 수많은 실패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티키타카 축구로 나아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변화인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계속 까먹고 다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점점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 공격수가 우리 진영으로 골을 넣을 뻔한. 알고 보니 에이스도 아니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에이스 거죠.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의 그 위험을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스타 플레이어 축구가 위험한 건데 어쨌든 그게 뭐 독재에 비유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왕정을 통해서 왕정의 역사가 꽤 긴데 그 왕정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비효율과 희생과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왕으로서는 안 된다. 그걸 혁명으로 극복하고 만들어낸 게 민주주의인데 그걸 계속 뒤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효율성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항해서 윤석열이 했던 말은 좋아 빠르게 가잖아요. 결국 거기에 맞아요. 밀려 있었고 저는 이제 그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그 되게 느리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 답답하지? 실제 별명이 고구마였잖아요. 대선 되기 전부터.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고구마를 어떡하지 그랬는데 민주주의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지 않는데 적합한 거지. 그렇죠. 앞으로 뛰쳐나가는데 적합한 제도 아닙니다. 진짜 제일 빠르게 하는 거는 저희 한 명이 딱딱딱 정해갖고 팍팍팍 하는 게 그쵸. 빠르죠. 근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고구마가 되는 싫다고 할라피뇨를 먹어버린 상황 같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멕시코 비하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죠. 스코빌 지수가 네. 높은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추진력이 네. 세고 뭔가 강단 있게 해야 네. 네. 그런 리더십이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워낙 그 권위주의 그렇죠. 정권이 오래 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아직 사람들 속에 많이 있고 또 그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스트롱맨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또 그렇죠. 있을 거니까. 있죠. 근데 사실 네. 민주주의는 그거와는 정 맞지 않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민주주의는 누가 뛰어난지가 안 보이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축구로 비교를 해보자면 하위권 팀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티키타카를 못하는 이유는 네. 왜냐면 그만큼 그 팀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티키타카 하다 다 잘리고 역습 먹고 골 먹기 때문에 안 하는 거. 그렇죠. 그거 그냥 공격을 한 명한테 맡겨버리는 건데 그거는 다 결국엔 그 사회 한 명에 의존한다는 건 그 사회의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대로 이제 여러 사람에게 공을 나누고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건 반대로 그 사회의 역량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체제가 맞는 거고
이게 또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갈수록 또 그 사회 전체의 역량이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관계에 있는데 그걸 잊지 않아야 되고 전 세계에 네. 있는 선진국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를 잘 가꿔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약간 이제 우리 사회가 못 살던 시절에 경제 성장을 팍 했던 그 시절 어떤 독재 시절에 경제 성장이 딱 뛰어났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사회가 뭐도 가진 게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네. 성장폭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지 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이제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성장이 쉽게 안 된다는 건 네. 반대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개발이 얼추 된 국가들이 저성장 기조로 가니까요. 맞습니다. 예. 성장 사실 모든 것이 그렇죠. 네. 성장의 그 리미트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을 하려고 해도 자맥질하는 구간이 있고 그걸 네. 뛰어넘어서 성장을 팍 하는 구간이 있고 그 시간에 넘어서면 다시 또 침체되는 구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뭐 같은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이번에 음,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정말 크게 실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도 약간 세금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붓고 맞아요. 세금을 내듯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다 우리가 지출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그 계엄을 멈추고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급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 넣을 때 예금 성격, 뭐 이율, 주식이라 치면 기업 정보 얼마나 열심히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정의가 돈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회 정의가 떨어지니까 주식 개폭락하고 그렇죠. 환율 개뛰면서 경제가 네.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반대로 우리가 탄핵을 통과시켰을 때 주식이 잠시 반등이 되고 이런 그렇죠.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정의가 결국엔 나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내가 이 투자하는 게 내가 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 같이 보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런 어떤 투자들이 결국엔 나에게 이권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덕이나 정의의 관점으로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분명 이익의 관점으로 설득해야지 설득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감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에 의해서 그것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민주주의는 돈이 된다. 그렇죠. 사회 네. 정의는 돈이 된다. 우리가 이미 이걸 납부를 하고 있고 음. 또 우리가 계속 납부를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투표권이 있을 거니까 이 투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금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고 우리가 돈도 사실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피땀 흘려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얻은 민주주의인데 그래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뭐 돈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그 불안한 경제 지표를 드러내는 요소가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또 크잖아요. 맞아요.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지표가 휘청거리는 게 맞아. 그거를 이번에 느꼈을 거란 말이죠. 원래는 남의 나라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와 경제를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는 뭐 개판 쳐도 경제만 살리면 돼.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도 안 게 되는 건데 이번에 맞아요. 드러난 거죠. 응.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분리시키지 말고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구리 형사처럼. 네. 그러니까 정치 상황에 안정이 없이는 돈도 얻을 수 없는 건데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고 네. 이 사회 안정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고 만든 결과만 누려왔던 세대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몰랐을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 보면은 1987에서 보면은 뭐 유해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진검사를 당하잖아요. 뭐 썬데이 서울을 들고 가는 건 뭐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책도 검사하고 그러는데 최근 이번에 그 계엄군 왔을 때 과자 사러 간 사람 얘기 보셨어요? 뭐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아 그거 그러니까 그 과자 사갖고 인물 가는데 명령했는데 안 갔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어느 사람이 동네에서 과자 사서 가고 있는데 아, 계엄군이 그거구나. 못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까보라고. 아, 그래서 아니 난 과자 사고 가는 거다. 이번 계엄 때 그런 네, 일이 이번 계엄 있었다고요? 때요. 예. 여의도에서. 네. 난 그냥 과자 사러 가는데 저기서부터 못 지나가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경제 근데 난 경제랑 상관없는데 난 돈 없는데 하지만 당신의 그냥 이렇게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것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그렇죠. 결과고 소소한 네. 행복.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5명 중에 한 분은 계엄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계엄을 옹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떠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점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건 안타깝고 음. 이번에 정말 이 자유라는 게 그렇게 참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었고 이것이 쉽게 파괴될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당연했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뭐 네, 범죄나 뭐 제가 뭐 남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범죄 걱정을 하거나 어디 치안 걱정을 하거나 뭐 물건을 도둑말 걱정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뭐 근데 계엄령 이후로 뭔가 새벽에 잠도 잘 못 자겠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보고 그렇죠. 하루 종일 뉴스 챙겨 보게 되고 이런 예. 불안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권력이 느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라는 범국민적 신뢰가 있었다가 네. 그렇죠. 그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그게 한번 휘청거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아 최고의 네, 민주주의 네, 국가다 이런 자부심이 어떤 있었는데 치안이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저도 정치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뭐 더 열심히 참여하면 많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일 있으면은 그래도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뭐 돈도 좀 내면서 네.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보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욕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하는 거고 저 국회의원이 나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쟤네 저럴 짓 했으니까 계엄령 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잘못했다고 군인이 와가지고 총으로 들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엄군이 니네 문 깨고 지금 그러니까 총으로 지금 겁박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거를 옹호한다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쟤는 저래도 당해도 되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내 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위협은 나에 대한 위협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오히려 라는 더 생각을 해요. 심각하게 느껴져. 네. 국회의원처럼 지위도 있는 사람한테도 총을 겨누는데 일반 시민인 나한테는 얼마나 쉽겠냐 네. 그런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987 보면은 뭐 그 교도관도 그냥 조인트를 까는데 네. 뭐 시민들한테는 뭐 더 심한 짓 많이 했겠죠. 왜냐면 저는 세상에 지금 뭐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저 상황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에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 저는 동의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인권에는 좀 신경 쓰더라도 그렇죠. 뭐 그 외의 인권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에는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거랑 똑같이 그 군인에게 군인의 총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도 올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곳간이 털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혐오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바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육하력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될 다음에 음.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자랑인 듯이 얘기하는. 네. 근데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정말 뛰어난 지능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 가장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나 공감 능력 없는 새끼 어쩌라고 그걸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는. 예. 예,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 양심이 없네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 양심 없는데라고 하지만 당신은 IQ가 떨어지네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양심도 IQ고 공감도 IQ다. 나 떨어지는 사람이요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 공감 못.
나 T야 이런 거. 네, 그렇죠. 뭐그 T야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연희인데 네. 연희가 치열한 투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주의에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 거부했던 아이가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거부할 수 조그만 없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던지고자 하는 거는 연희가 되면 되지 네, 그렇죠. 이한열이 될 필요도 없고 박정철이 될 필요도 없다. 거기에 나오는 뭐 김정남처럼 할 필요도 없다. 한병룡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네, 옳지 두 발로, 않다고 네. 믿는다면 네. 조그만 참여라도 그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이번 시국에서도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촛불집회를 제가 한 이번 시국 관련해서 이제 이번 정권에서 꽤 6번 7번 갔는데 저보다 더 많이 나가는 분은 무조건 계시고 또 제 주변을 보면 좀 답답했던 거는 아니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냐 애들 많거든요. 좀 뭐 근데 처음엔 좀 답답하게 생각했다가 근데 계엄령 이후에 많이 좀 바뀌는 걸 보면서 역시나 좀 경험하면서 좀 바뀌고 있구나를 좀 느끼기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저는 그래도 뭐 책임질 가족이 아직 없고 시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여서 처음에는 제가 좀 내 스스로를 좀 뿌듯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상황이 되니까 많이 나갔을 뿐이고 상황이 안 되는 여러 사람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많이 안 나갔던 사람들 좀 이해하게 되는 좀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또 그 시간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생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결제로 막 응원하시는 예, 분들 예.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희처럼 그래도 뭐 늦어도 되고 네. 용기가 좀 늦게 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소극적인 참여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처럼 옛날처럼 막 꼭 내가 그 물리적인 공간에 가서 해야 참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여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후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댓글 쓰는 거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네. 참여를 하는 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투자예요. 예,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토요일에 광화문에 가자, 뭐 여의도로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하자. 네.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뿌듯함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켜보고 네. 계속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투자겠죠. 네. 지켜보고 결과적으로 한 표를 선사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고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그렇죠. 예. 예. 계속 이걸 지켜보고 만약에 그 거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기억을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네. 예,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각자 느끼는 수준 안에서 그래도 좀 참여하고 표현하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계엄 찬동 세력들한테 정권을 내어주고 탄핵이 기각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돈 뺏기는 거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네. 잔고가 털리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이미 털리고 하면, 있어요. 우리 예. 국민연금 다 낸 거 털렸다고. 그렇죠. 내가 국민연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댓글을 쓰고 하는 것도 한 1,200원이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그리고 맞죠. 하게 내 되네요. 세금으로 지금 네. 환율 방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내 세금 헛되게 공중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어차피 그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랑 경제를 서로 떨어지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원화 봐요. 원화가 아주 지금 1,600원 예. 원래는 더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한다면 그게 네. 다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절대 그게 뭐 나는 이 무용지물이다.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에서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안 할래 이런 거는 필요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정도 역사를 지닌 나라에서 또 한 번 이한열 박정철이 나오는 건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 이한열 박정철처럼 위대한 열사가 되는 나라라면 그것도 비극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예. 우리 시민 모두가 어느 정도의 힘과 자유를 발휘를 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또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에 대해서 또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 예, 시상식에서 깜짝 놀라셨을 죽은 것 자가 같아요. 산자를 예. 구했다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할까라는 고민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다. 이번 계엄령 때 이제 국회를 지키러 나온 시민들 보면서 그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산이에요, 그죠? 네.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이란지 아니면 뭐 매 저녁 아니면 토요일마다 이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던 시민들의 마음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배운 어떤 시민들의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덧없이 죽어간 수많은 민초들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우리 시민들이 증명해냈다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뭉클한 일이 아닌가. 네, 그렇죠.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한강이 5.18 얘기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일어났어 지금 네. 또. 내가 스웨덴에 왔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그래, 아, 이게 있는 말이 지금 되냐고요. 아니, 아니, 한강을 배출해낸 나라에서 이런 충격적인 또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하고 얻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작은 노력이라도 한다면 그거 다 각자가 의미 있다. 허락하는 여유 예. 안에서 네, 그 예전에 뭐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뭐 벽에다가 욕이라도 해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댓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문자라도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문자라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문자라도 보내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나도 거리에 나가고 싶은데 뭐 몸에 아프시거나 정말 시간이 허락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들도 나름의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죠. 그럴 돈이 선별제할 없으면 여력이 없으면 네. 뭐 뭐라도 네, 다 어떤 무가치하진 않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지금 당장은 좀 안정된 것 같아도 이걸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 이 나라가 또 수십 년 들여갈 수 있는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각자 할 수 있는 용기나 여유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여기 모여서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좋은 생각을 해주시면 그것도 또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용기를 얻으시면 저희가 또 네, 방송 만드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이 방송에 후원을 해주는 후원 것도 해주는 것도 참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이상하게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네. 뭐 각종 뭐 시민단체 좋은 데 많으니까요. 거기에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연말에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후원금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며칠 안 남았을 텐데 10만 원 이하면은 자 세금으로 공제가 다 되고. 5,000원 5,000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예. 네. 하시라고요. 네, 네. 그럼- 10만 원. 네, 네. 그런 참여도 아주 훌륭한 아,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제 뭐 결과 좀 녹여낸 얘기긴 한데 보면은 우리 그 한국 영화가 만들어낸 좋은 역사 영화들 있잖아요. 네. 1987 뭐 말할 거 없고 뭐 최근에 서울의 봄 있었고 뭐 택시 운전사 뭐 변호인 뭐 많죠. 수많은 작품들이 그렇죠. 있었죠. 네, 뭐. 네, 그 작품들이 아마 사실은 또 민주 시민 의식을 일깨워줬죠. 일깨워주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떠난 성인들에게는 사실 민주주의 의식을 다시 깨우칠 만한 네. 계기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찾기 근데 힘들죠. 그게 네. 영화가 충분히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떤 계엄령 사태 이후에 그 K 민주주의의 기적이 아마 영화가 기여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 네.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 없게 아까 말했네요. 아닙니다. 다 어차피 다 근데 뭐 연관된 얘기이기 뚜님은 때문에. 원래 항상 눈치가 대본 잘 안 없죠. 보시니까 네.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언젠간 보시겠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 이제 그 한국 영화가 산업화가 계속 뭐 핸드폰을 예.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맥락은 또 틀려. 그래서 뭐 아. 주식을 그러니까 위에 걸 보면은 밑에 아. 있는 걸 몰라. 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될 텐데 네. 나는 또뭐 미국 주식 하는 줄 알았죠. 네, 아, 이런 재미가 비장으로? 있잖아요. 예. 네. 재미는 글쎄요. 너님이 예. 진행을 해보시면 그렇게 재미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스스로 반성하신다니까 고맙고 네. 근데 또 맥락을 또 잃어버렸죠. 네, 그 한국 영화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된 이제 90년대 후반 이후로 약 한 25년 정도의 시간 네. 동안 네. 가장 많이 만들어진 류의 영화가 아마 현대사 영화인 것 현대사 같아요. 영화 또 천만 영화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은 뭐 2000년대 후반부터 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뤄졌잖아요. 일제 강점기, 맞습니다. 네. 뭐 현대사, 뭐 87년도 이전의 일들이 많이 영화화가 된 편인데 네. 그것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잘 만들어진 게 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계엄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알게 모르게 소프트 파워로 좀 잘 심어준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 계엄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이게 권력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더 쉽게 다가왔던 것도 다 이런 영화의 힘이 영화계가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을 다 이번이 뭐 추수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예. 영화가 진짜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그리고 대통령이나 유행하는 영화 1000만 찍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지. 국민들이 보여야지. 원하는 건 뭐냐? 아니 국민들이 지금 파묘랑 서울의 봄을 1000만을 찍어놨는데 네. 이게 뭐냐고요? 파면은 보지 않았을까요? 예? 윤석열이? 어. 윤석열이 일본 환장할 만한 모먼트가 아니 있지 않을까? 일본 까는 영화라서 안 미신과 좋아. 무속 그렇죠. 이쪽으로 근데 일본 까는 영화라 네, 그렇죠. 안 그러니까 안 보죠. 한일 영화라서 안 좋아. 아 그렇겠다. 예. 본국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뭐 그 이승만 영화 만드신 분이 파묘 자파 영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영화. 아 제가 그 스레드 열심히 하는데 이번 네. 시국에 들어서는 사실 정치 스레드만 계속 하고 그 개헌 관련된 스레드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 근데 또 영화 궤적이니까 그래서 요즘 시국에 생각나는 영화를 해서 이제 서울의 밤, 택시운전사 변호인, 뭐 1987, 레미제라블이 생각나는 요즘이라고 스레드를 올렸어요. 근데 그 스레드가 좀 터졌거든요. 그래요? 만 9,000명 정도 보시고 오. 좋아요가 막 250개 정도 막 댓글이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보면 흥한 댓글에는 이제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죠. 아, 이제 그렇죠. 댓글이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좌파들은 역사를 영화로 배워서 문제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거. 좀 배우면 안 돼? 근데 아니, 아니 저는 반대로 그러고 싶어요. 넌 뭘로 배웠냐? 그래 저는 그래서 조용하게 답댓글 달았어요. 나 한국사 1급임이라고 달아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럼 답댓글 안 달리고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영화가 정확하게 역사에 뭐 정확하게 고증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쨌든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밌다고 본 건데 그런데 여기에 선동됐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네, 너는 선동대대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딱 두 글자 쓰고 간 사람들 좌파라고 쓰고 도망간 사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영화는 그리고 또 사랑을 받은 영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대항하는 독재에 대항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왜 좌파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좀 반대로 왜 그 사람들한테 좌파라는 단어에 반대 성향의 단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 그 사람들은 또 네. 이 독재에 반대하는 게 왜 좌파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게 논증되려면 수많은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 근거들을 대면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댓글 쓰는 분들을 한 20대 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네. 이제는 좀 불쌍해요. 그냥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배아파 정도로 보입니다. 네. 저는. 네. 그냥 좌파 이거는 그냥 뭐 애 떼쓰는 거만도 못한 댓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 좌파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 나쁘다고 누가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너 좌파가 약간 욕을 하는 것처럼 이제 좌파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나는 철학이 없습니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뭐 그냥 좀 불쌍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도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대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죠. 네. 그렇다면은 왜 너희들이 좌파라고 하는 이 영화나 이념이 왜 인기인지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니? 너희들 자유경쟁 시대 자유경쟁 참 좋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른바 우파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은 왜 흥행이 안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퀄리티가 낮다고 영화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반대로 뭐 그런 뭐 스님 말하는 보수에서 괜찮은 영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뭐 아까 말한 국제시장 그런 것들도 저는 국제시장이 보수 영화라고 보수 영화인가 아니 저는 보수 쪽에서 좋아하는 영화는 그렇죠. 맞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치로만 따지면 보수적인 영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온 국가 잘 네. 지켜나가자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이른바 개인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국가 네, 산업화 그렇죠. 시대의 이념을 좀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를 이제 추앙해주는 네, 그렇죠. 영화죠. 그러니까 그건 다 의미 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게 어쨌든 보수적인 가치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영화고 그렇죠. 정파에 휘둘리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정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무슨 정파에 휘둘리는 거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파로 보는 거죠. 파묘도 그렇죠. 정파로 보는 거고 정파가 아니고 우린 가치를 얘기한다. 그 가치가 잘못됐냐? 아니잖아요. 모든 가치가 아름다운데. 예. 그렇죠. 예. 근데 가치가 아닌 걸 자꾸 들이밀고 독재를 가치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건 가치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가치를 들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펴야 되는데 그렇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안 보여.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어떤 이른바 색깔이 쓰여진 단어로만 비난을 할 뿐이지 그렇죠. 그 안에 뭐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찾지 못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예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독재를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죠? 영화가 당연히 민주적인 가치를 그리고 있는 거를 당연히 그리게 되어 있지. 온라인에서 그 좌파라고 댓글 다는 건 박처원이 조한강한테 하는 짓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너 빨갱이야, 아니 너 애국자야 월북자야 이 정도 예. 수준의. 예, 좀 그거로 예. 그럽니다. 아니 너 월북자로 끝날래?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냥 복고주의적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우리가 뭐 서울의 범, 택시운전사, 변호인, 뭐 1987 이런 게 진짜 좌파 영화라고 말하려면 뭐 분배를 강조하거나 그렇죠. 뭐 재산은 재산은 잘 나눠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 공동분배. 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내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독재를 대항하자는 게 왜 좌파인지. 전 사실 파면은 되게 엄청난 보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보수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애국이잖아요. 애국주의. 애국이 왜 좌파 영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제 세계에서는 민족주의가 우파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 약간 이제 네, 그렇죠. 민주진영이 민족주의를 가져가니까 약간 보통 이제 외국의 우파들의 애국이나 어떤 국가를 바로 세우는 우파가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매국을 하는 그리고 독재를 하는 그런 우파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반도 이상한 기반 세팅이 집단인 거예요. 잘못돼 있죠. 예. 근데 이번에 사건이 어떤 그 잘못된 보수들의 어떤 생각을 민낯을 드러내고 있죠. 깨버리고 있는 어떤 좋은 사건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역사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 사회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 사건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가치를 영화로서 잘 저장해 두는 건 그 사회의 저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빨면서 아카데미 상 받은 봉준은 왜 까는 거야? 그러니까 기득권 까니까 좌파니까 싫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너무 논리가 단순해. 하지만 미국이 네. 사랑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걸로 설득이 잘 안 된다라는 네. 것이고 저는 한국사 1급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영화로 역사를 배웠다. 그리고 좌파 그 단어에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화도 불쌍한 안 거예요. 나? 예, 화도 안 나? 불쌍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역사 영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치의 급변 사태가 이제 2016년이 있었고 2024년이 있는데 이 시절도 결국엔 영화로 남겠죠. 네. 저희가 한 20년, 30년 지나면 역사로 또 남을 텐데 이걸 또 어떻게 남을지 전 되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계엄 이전과 이후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최순실 사태로 이어진 박근혜 탄핵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정말 뭐 한국사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사건이었는데 인생에 또 내가 이럴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촛불 집회 인파도 다시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후의 과정들과 그리고 이번에 계엄이 있었고 또 한 번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6년은 독립된 기승전결로는 못 그려질 것 같다. 그러니까 파트 2를 위한 파트 1이 되어버렸다. 2016년이. 그러니까 이제 2024의 파트 1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두 2016과 2024도 되게 긴 스토리인데 결국에는 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흐름이 되긴 했어요. 이제 2014
4가 끝나고 나서 2016이 끝나고 나서 그때 구속당하는 모습 나오고 갑자기 1년 뒤하고 이제 복권하는 애들이 그쵸. 유인천이 어우 가볼까 막 이러면서 근데 뭐 2016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옛날 흘러간 어떤 네. 산업화 세력, 예. 독재 세력이 그 독재 세력의 환상을 깼다면 이제 2024는 그 뒤에 암약하고 있던 검찰의 환상을 또 깨는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군바리들이 아직도 그 독재의 망상을 못 버리고 있었다를 또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할 수 결국에 있는. 우리가 2016년에 파트 1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얼굴마담만 지우고 그쵸. 그 세력은 여전히 암약하고 있었다라는 맞죠, 게 이번 맞죠. 2024년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 근데 더 네.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네. 군대도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네. 등장했고 검찰도 더 그 색깔을 크게 드러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말 똑똑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사회도 그간 성장하고 네. 성장했고 2016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영화에 대한 생각보다도 우리가 파트 3는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그게 결연함이 먼저다?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사건들이 극화가 될 때 이 엔딩이 정말 해피 엔딩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기성세대가 됐을 때 네. 이쯤 나올 텐데 먼 훗날 영화가 이 시대가 다뤄졌을 때 빙긋 그래도 웃으면서 행복한 볼 수 결말이 있게. 되었다. 음.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던 그쵸. 덕분에 어떤 세력들이 발가 벗겨졌다. 이런 엔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87의 엔딩이 흐뭇한 것처럼 네. 그 시대의 젊은이였던 세대들이 되게 뭉클하게 네. 그걸 봤었던 것처럼 네. 우리가 나이 먹고 지금 이 시대를 그린 영화를 뭉클하게 보려면 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 네. 조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1987도 끝나고서 노태우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너무 가까운 때 확 이렇게 행복이 올 거라고는 너무 네.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 눈 그렇죠. 뜨고. 원래 또 네. 앞서가는 듯 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죠. 또 일어서고 나가고 이런 그래도 거니까. 저희가 직선제를 네. 이 87년 그렇습니다. 덕분에 쟁취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최대치가 뒤로 가지 않는 것. 맞아요. 그렇죠. 뒤로 가지 않고 그래도 조그만 한 발짝 내딛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길게 봤을 때 그 한 나라가 사실 뒤로 퇴행하지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뒤로만 가지 않아도 엄청난 진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서 그래요. 파트 3는 없어야 된다. 아티스트. 네. 예. 2부작으로 끝내야 된다. 이 사태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그 기관들 평가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사 평가에서도 다 뒤로는 받지 말자. 예. 예, C까지만 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더 높은 걸 바라볼 수 있는데도 그죠. 예. 지금 시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 뒤로만 요 가지 정도만. 말자. 이거 뭐 그거였는데 아, 안 받아주셨구나. 아, 안 닿은 건가요? 안 받아주신 건가요? 아, 아니 나는 이게 그런 코드가 깔려 있을 거라고 미처 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늘 되게 진지하게 농담 싹 빼고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농담을 한다는 게 아, 예. 재밌지도 않고 그 그냥 뒤로 가는 거는 이제 지난 날이 되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네. 지나간 날은 모두 그래요, 뒤로.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 꼭 노래를 또 하시네. 예. 왜냐면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거든요. 아 예. 좋지만 그렇죠. 예. 내가 너무 안 껴주시더라고. 이게 링게 꽂는 거거든요 지금. 네. 사실 예. 그 드리블로 승부 보셔야지 그 노래로 계속 승부 보는 게 좀 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석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뭐 보면은 이제 그 아이디어 없는 개그맨들이 톤으로 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그런 분들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이제 재치로 살아남는 분들이 오래 가지. 그렇죠. 결국에는 막 톤으로 조지고 막 네.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결국에는 톤이 익숙해지면 사라집니다. 진호야?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그러면 오래 못 뭘 간다고 따라하시는 거죠? 아마 남호연 씨를 따라하지 않았나 싶어요. 남모현 씨는 누구죠? 개그맨 남호연 씨라고. 있어요. 그 예. 톤으로 하는 개그 있어요. 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시도는 항상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쪼님의 개그는 그 자체에 성공하기 위함보다는 어떤 분위기를 이 조금 포화가 예. 쏟아지는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예, 어떤 치코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치콤이죠. 네, 치콤이죠. 네. 맞습니다. 그 헌신 하시는 거죠. 네. 나는 웃길 생각이 없다. 나 헌신할 뿐이다. 맞아요. 그냥 개그의 장을 한번 만드는 거다. 네. 비트메이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무 네. 진지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도 너무 맞습니다. 우선 유쾌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 네. 한번 네. 이제 분위기를 마사지 해주시는 거죠. 예, 그죠? 저 맞습니다. 봉준호 영화 보면 한 번씩 넘어지잖아요. 그런 거. 삑사리 삑사리에 확 미안. 격상해 버리네요.
삑사리 힘이야. 봉준호의 아, 나를 삑사리다. 봉준호급으로 예. 올린다. 기가 봉준호, 막히다. BTS, 손흥민, 띄워. 기가 아, 막히다. 약간 뭔가 엑스티오. 이제 그 이렇게. 점점 이제 포장을 하는 과정이 윤석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결혼 축하합니다. 예. 아. 결혼 축하합니다. 네. 예. 뭐 앞으로 시국이 어떻게 될까 뭐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국 더 평화롭고 좋은 나라 갈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어떻게 잘 그렇다면 잘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더 이상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소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했던 말 하셔도 됩니다. 예, 시국에 참 걸맞는 영화를 했고 또 물론 그 이제 개헌부터 탄핵까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이 성찰을 했지만 또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어떻게 얻어졌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모두들 좀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맞습니다. 모두의 힘이 좀 필요한 시간이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여기서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이해는 갑니다만 이때 아니면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고. 지금은 정치의 이야기가 지금 상식 비상식인데. 상식 비상식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낸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참 이 일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보고 서로 이렇게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의식을 또 영화를 보면서 그래요. 아니 또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기 윤석열 탄핵 때 뭐 했어 할 때 남들은 나 그때 여의도 나가서 집회했어. 뭐 네. 했어? 나 뭐 했어? 나 후원했어. 이런 거 그렇죠. 하나씩 자랑할 때 나는 한 거 없는데라고 나는 좌파 댓글 달았는데 이럴 순 없잖아 인간이야. 그러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난 그렇죠. 키보드 워리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건 아니지 너무 부끄럽잖아. 않나. 네. 본인의 나중에 떳떳한 떳떳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하는 게 좋다. 네. 뚜님은요? 내려가야지.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결혼이 성대모사는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성대모사는 예? 그렇게. 그 내가 국회에 개헌군 1000명 투입하라고 했잖아. 일용 어머니 아니신가요? 두 명도 못 웃기는 드립입니까? 응용 좋았고요. 연님 의외로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기죽은 모습이 좋지 않는데. 근데 오늘 또 영화여서 네. 예. 제가 진지하게 나가야. 근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또 마무리로 가는 또 부드럽게 그럼, 네. 네. 연성화 해주셨. 네, 그래서 않았나. 소감이 뭐였죠? 예. 제 소감은 네. 1987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지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빌바오님은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저는 말씀? 뭐 하고 싶은 얘기 몇 것 다 한 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이런 영화를 만들어준 우리 한국 영화계에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한국 영화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네. 일단 정말 좀 내년에 안타까운 한국 부분입니다. 영화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작하는 영화가 6편인가밖에 안 된다고. 네,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영화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정말 1987과 택시 운전사와 변호인과 서울의 봄이 만드는 이 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 영화는 힘이 있고 그만큼 이제 그 네. 자부심 갖고 네.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응원의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슬레이트 쳐주세요. 그걸로 하나.